안녕하세요. 올해 79세 된 최봉수입니다. 어제 설날이었는데 우리 조카 7명이 가족들 다 데리고 찾아왔어요. 막내 조카까지 벌써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았더라고요. 조카들이 세뱃돈을 드리면서 하는 말이 삼촌 덕분에 자기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정말 기나긴 세월이었어요. 제가 6남매 중에 둘째였는데 어려서부터 동생들 돌보는 일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워낙 가난한 농촌이라 부모님도 일하느라 바쁘시고 형이 맏이긴 했지만 저도 책임감이 남달랐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할 생각으로 살았죠. 1989년에 순옥이라는 처녀랑 약혼까지 했었거든요. 동네에서 소문난 예쁜 아가씨였는데 성격도 좋고 살림 솜씨도 뛰어났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해 봄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1990년 4월이었어요. 큰형이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32살 한창 나이의 말이에요. 형수와 조카들만 남았는데 조카가 7명이나 됐거든요. 제일 큰 애가 14살이고 막내가 겨우 2살이었어요. 형이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가족회의를 했는데 형수 혼자서는 도저히 애들을 다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말했죠. 내가 책임지겠다고. 7명 다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순옥이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결혼은 어떻게 하냐고, 조카들까지 키우면서 어떻게 살림을 꾸리냐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결혼은 포기하고 조카들 키우는데 모든 걸 걸겠다고. 순옥이가 울면서 떠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애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그때부터 진짜 전쟁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1990년대 초반에 조카 7명과 형수 생활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때 돈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제가 건설 일용직으로 버는 돈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고 농사 지어서 30만 원 정도 더 벌었으니까 매달 40만 원씩 부족했어요. 그래서 야간 경비원 일까지 시작했어요. 하루에 3개 일을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사일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경비원 일했어요. 하루에 자는 시간이 3시간도 안 됐어요. 그렇게 해도 돈이 부족했어요. 특히 조카들이 커가면서 학비가 점점 늘어났거든요. 1995년에 제일 큰 조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제가 3개월 벌어야 나오는 돈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논을 팔기 시작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논 1,000평을 2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 돈으로 큰 조카 대학 4년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그 뒤로도 조카들이 하나씩 대학에 들어갈 때마다 논을 팔았어요. 형수도 1995년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받았는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됐죠. 조카들도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자기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래들은 다 결혼해서 자식들과 행복하게 사는데 저 혼자 총각으로 사는 게 외로웠어요. 명절 때면 다른 집은 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데 저는 조카들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까 소외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한테 약속했거든요.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애들 잘 부탁한다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카들이 하나둘씩 대학에 들어갔어요. 7명이 다 다른 시기에 들어가니까 한 번에 3명씩 대학생인 적도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죠. 한 달에 등록금만 600만 원이 들었거든요. 남은 논 2,000평을 다 팔았어요. 그 돈으로 조카들 대학 등록금을 댔는데 정말 마지막 미천이었어요. 농지를 다 팔고 나니까 제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조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일 큰 조카가 서울 대기업에 취직하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이었는데 그때 받은 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뒤로 조카들이 하나씩 취직하면서 모두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된 조카들도 있고 교사 된 조카들도 있고 다들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지금은 조카 7명이 한 달에 합쳐서 200만 원을 보내줘요. 거기에 기초연금 33만 원까지 하면 한 달에 233만 원이 들어와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에요.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고 있어서 식비도 많이 안 들거든요. 작년에 조카들이 돈을 모아서 집도 수리해줬어요. 30년 된 집이라 여기저기 낡았는데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보일러도 바꿔주고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후회는 없어요. 결혼을 못한 건 아쉽기도 하지만 조카들이 모두 잘 커서 좋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설날 같은 날에 조카들이 가족 다 데리고 와서 삼촌 고맙다고 인사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조카들 손자까지 해서 지금 20명이 넘게 찾아와요. 혼자 사는 집이 하루 종일 북적북적한데 그게 좋더라고요.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 더 큰 보람을 줄 수 있어요. 저는 결혼은 못했지만 조카 7명이 제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그 애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제 자식을 키우는 기쁨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만큼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해요. 저희 조카들도 모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때 돈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지금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돈 모으는 것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더 확실한 투자예요. 제가 논밭 다 팔아서 조카들 학비 냈는데 지금 그 조카들이 저한테 주는 돈이 그때 팔았던 땅값보다 훨씬 많아요. 그것도 매달 계속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투자였던 셈이죠. 70대 넘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조카들 덕분이에요. 만약 제가 결혼해서 제 자식만 키웠다면 지금쯤 노인정에서 외롭게 바둑만 두고 있었을 텐데 조카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행복해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젊을 때 너무 무리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만 자고 20년을 산 게 문제였죠. 무릎도 아프고 고혈압도 있고 이제는 무거운 것도 못 들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한테 약속한 것도 지켰고 조카들도 모두 훌륭하게 키웠고 이제는 제가 받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텃밭 가꾸는 재미로 살아요.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가을에 김장할 배추는 조카들한테 나눠줘요. 며느리들이 삼촌이 기른 배추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더 열심히 키우게 되더라고요. 동네 노인정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조카들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키웠냐고 물어보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순옥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몇 년 전에 우연히 순옥이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에서 남편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도 둘 낳고 손자도 있다고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애도 행복하게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행복해요. 남들과는 다른 형태의 행복이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큰 조카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삼촌이 없었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삼촌 덕분에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썼더라고요. 그 편지 읽으면서 울었어요. 50년 넘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조카들이 큰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상의해요. 결혼할 때도 저한테 와서 인사드리고 아이 낳으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여전히 저를 가족의 어른으로 생각해줘요. 그게 제일 고마워요. 돈을 주는 것보다도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해준다는 게 더 기뻐요. 요즘은 건강 관리에 신경 써요. 조카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돌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술도 끊었어요. 오래 살아야죠. 조카들 손자까지 봐야 하니까요. 벌써 증손자도 셋이나 생겼거든요. 그 애들 크는 것도 봐야 하고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울 때도 있어요. 밤에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하거든요. 그럴 때는 라디오를 틀어놔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워요. 하지만 대부분은 만족스러워요. 제가 선택한 인생이고 후회하지 않거든요. 젊은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결혼 안 한 게 후회되지 않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후회돼요. 내 아내가 있었다면, 내 자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만족감이 더 커요. 조카들이 주는 사랑이 충분히 크거든요.
특히 명절 때 조카들이 찾아와서 삼촌 건강하세요. 삼촌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느낀 건 가족이라는 게 꼭 부부와 자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에요. 저한테는 조카들이 그런 존재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인생이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 개인적인 행복보다 더 큰 보람을 줄 수 있다는 걸 젊은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조카들이 모두 효자 효녀예요.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지금도 저를 잘 모셔줘요. 만약 조카들이 못된 애들이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형수도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니 지금은 저를 친오빠처럼 대해줘요. 조카들한테도 삼촌을 잘 모시라고 늘 말해주고요. 형수가 올해 74세인데 아직도 건강해요. 가끔 같이 시장도 가고 조카들 근황도 같이 이야기하고 나이 들어서 이런 동반자가 있다는 것도 좋아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텃밭에서 1시간 정도 일해요. 아침 먹고 나서는 동네 한 바퀴 돌고 점심 전에는 집안일 정리하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낮잠 1시간, 그 다음에는 노인정 가서 바둑 두고 저녁 먹고 나서는 TV 보다가 8시쯤 자요. 단조로운 생활이지만 만족스러워요. 몸이 아픈 것만 빼면 할 일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조카들이 잘해주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가끔 조카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데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바쁜 와중에도 삼촌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조카들, 손자들 크는 것도 보고 증손자들도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조카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건강 관리도 잘해서 마지막까지 당당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평범하게 결혼해서 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희생이 결국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이 되니까요. 그리고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교육에 투자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는 79년을 살면서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남들과는 다른 형태의 성공이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요. 조카들아, 삼촌은 너희들 덕분에 행복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고 너희들 가정도 화목하게 꾸려가길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 자식들한테도 가족의 소중함을 꼭 가르쳐줘. 사랑한다, 우리 조카들아.